지금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상승장에 집을 못 사신 분들. 자, 그래서 지금 이 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상황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집이 없는 무주택자, 이미 1주택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이제 2주택, 3주택처럼 이렇게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마다 좀 투자 접근 전략이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다르죠. 근데 지금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가장 문제인데, 지금 이제 굉장히 꼭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분도 굉장히 많고 한데,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럼 이 무주택자 분들은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꼭지인 것 같은데 많이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이거 집을 사야 될까? 말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 재개발 투자로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무주택자는 지금이라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상황을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무주택자 분들은 크게 케이스가 두 케이스로 아마 나뉘실 거예요. 네. 보면은 청약 점수가 많이 낮은 분, 네. 이제 그분들은 선택의 문제죠. 그쵸. 내가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의 문제일 거고, 근데 청약 점수가 어느 정도 뭐 지금 하기야 서울은 지금 다 60점 막 그렇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청약 점수가 내가 상당히 높다라고 해서 이 청약 점수 잃기 싫은 거예요. 굉장히 고민될 거 아닙니까? 그쵸. 이제 그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제가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너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10여 년 전에 꼭지 잡아갖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청약 점수가 좀 낮고 내가 이 집을 살지 말지에 대한 이건 선택의 문제다라고 하면 네. 그리고 또 무주택자분들은 리스크를 많이 져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 많이 져서는 안 되고 좀 안전하게.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재개발 구역이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뭐 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이 설립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를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이라고 해서 거의 마지막 단계가 네. 있는데 네. 그분들은 관리 처분 인가 단계에서의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입주권이요? 네, 네. 더 이상 이제 그거는 주택으로 보지가 않고 네. 나중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까지 오면 이제 안전하게 진행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안전하게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 게 이제 관리 처분이 나면은 남아 있는 것들은 이제 현금 청산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랑 네. 이주예요, 이주. 이죠. 네. 예, 근데 이제 물론 구역마다 뭐 이제 상가가 많다거나, 네. 아니면 뭐 어떤 큰 대형 종교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좀 이주가 딜레이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렇다고 이게 사업이 멈출 리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그렇군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서울 수도권에도 지금 관리 처분 인가가 난 입주권도 네. 주변 시세에 비해서 한 3억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곳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너무 앞단 앞단은 안 돼요. 말고 네. 적어도 이제 좀 안전 궤도로 들어온 뭐 관리처분 전후. 예, 관리 처분 후면 더 좋고요. 네. 아니면 이제 관리 처분을 막 앞둔 중에서 그냥 관리 처분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보상 마진이 네. 보상 마진이 그래도 뭐 한 2억, 3억 정도 있는 내가 그만큼 신축 아파트를 싸게 사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곳을 저는 투자하라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아까 이제 전제는 안전이죠. 안전이죠. 물론 이제 앞단에서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의 폭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으니까. 그렇죠. 첫째가 안전이니까 좀 사업이 어느 정도 확실해지는 단계. 그래서 이제 관리 처분 그 이후 직전에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처분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건 그렇죠. 아니고 네, 보상 마진. 그렇죠. 마진이 있어요. 그 6가지 항목을 이제 철저하게 또 분석을 그렇죠. 하셔야죠. 싸게 사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집값이 조정이 오면 내가 한 3억 싸게 사면 네. 그래도 이게 아파트로 바뀌면 버티는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무주택자 중에 청약 점수가 낮은 분들은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청약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이분들이 딜레마예요. 딜레마예요. 도 못하고 저도 딜레마. 시 못하고. 근데 그분들이야말로 저는 재개발을 좀 적극적으로 공부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재개발 지역에서는 반드시 주택을 사야만 아파트를 받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에서 뭐 예를 들면 도로를 사도 도로. 네. 입주권, 그러니까 네.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아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도로를 사도 받을 수 있고 네. 상가를 사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도로나 상가는 이게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게요. 그럼 내가 도로를 사더라도 청약 점수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렇군요. 예, 나는 청약을 계속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도로가 나중에 관리처분 아까처럼 관리처분이 나서 새 아파트가 되면 아파트가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청약 점수가 어느 정도 높으신 분들은 네. 사실 그 당첨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니 이제 청약 수수가 높다고 할지라도 높은 수준이 너무 많으니까. 많으니까요. 그러다가 막 3년, 5년 기다리면 또 아파트가 많이 오르면 또 얼마나 또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그렇죠.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3년, 5년 뒤에 분양가도 올라갈 네,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청약 점수가 있다고 하시면 청약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청약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기간만 명확하게 하시면 돼요. 기간만. 네, 그리고 나서 아까 그 재개발 사업 절차 중에 이제 관리처분 전이 돼야겠죠. 왜냐하면 관리처분이 되면 입주권이 되니까. 그렇죠. 그 전에 뭐 도로나 아니면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또 대출이 좀 나오니까요. 네. 도로는 뭐 대출이 안 나오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 확보를 해 놓으시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러네요. 네, 이제 나중에 그게 아파트가 될 수 있고 나는 청약을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분들한테. 아, 딱 좋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러니까 보통 다 이제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제 가점이 낮은 분, 높은 분. 낮은 분은 이제 가망성이 별로 없으니 예, 첫째는 안전한 투자잖아요. 안전한 집안채 투자. 마련하시는 건데 네, 그러니까 너무 앞단에 투자하지 마시고 관리처분 직후에 투자하는데 물론 이제 보상마진은 다 고려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청약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관리처분 이후에 하면 이제 입주권이나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 전에 하는데 단 또 집을 사면 내가 청약 못 하잖아요. 못 하죠. 그러니까 네. 도로나 상가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전략이네요. 네,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고 네. 실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과천에서 청약을 받으려고 한 3, 4년 전쯤에 거기 전입을 했는데 네. 전세를 사는데 계속 안 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친구가. 네. 그래서 지금 주말마다 다니면서 도로 구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 우리가 이 부동산 재테크는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어느 정도 목돈이 좀 있어야 되고 내가 청약 통장 있어서 당첨이 돼도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목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재테크 지식 그렇죠. 공부를 해야죠. 우리 흥부님들이 이렇게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은퇴를 해제, 조기 은퇴를 하시자마자 이렇게 책도 내고 전문가로 활동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직장 다니면서 우리 흥부님처럼 공부하시면 바로 이렇게 흘러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 그죠? 시간. 네. 이게 오늘 사서 당장 내일 오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조바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목돈, 그다음에 재테크 지식, 그다음에 시간. 시간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고, 지식은 내 의지로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목돈은 물론 이제 의지만 갖고 또 모이는 건 아니죠. 그렇죠. 금액에도 차이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맞벌이 하고 하니까 지출 좀 줄이시고 네. 거주비 줄이시고 네. 그 돈으로 이제 모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신혼부부들 보면 좋은 집에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네. 막 전세나 월세 비싼 데 사는데 그거를 좀 반만 줄여서 조금 저렴한 데 살고 그 돈 열심히 저축해서 목돈을 이제 마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주택자는 이제 그렇게 하고요. 네. 이제 집이 하나 있으신 분들, 근데 이제 고민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취득세도 조정 대상 지역 같은 데는 지방세까지 하면 두 번째 주택 취득할 때 8.8%란 네. 말이죠. 엄청나요. 네, 10억짜리 하면 거의 9천만 원이 그렇죠. 거의 1억 가까이가 취득세인데, 그다음에 뭐 보유세인 종부세 부담도 있고 또 양도세 부담도 있어서 이분들은 참 이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주택자가 이 세부담이 가장 이제 고민인데 줄이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물론 있죠. 아, 그러니까 이 그래요? 재개발은 이게 본인 이제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면은 네.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솔루션을 캐낼 수 있어서 굉장히 네. 좋은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두 개일 것 같아요. 내가 네. 이제 2주택자로 가느냐 네. 아니면은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주택도 비과세를 다 받으면서 네. 새로 사는 주택도 다 비과세를 받고 싶은 게 두 가지 정도 될 것 그렇겠죠. 같은데 네. 예, 예. 일단은 보통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쵸. 이미 1주택자를 갖고 있는 분이 네. 재개발로 투자를 하시면은 뭐 최장 한 7년 정도를 둘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 어떻게요? 네네. 일단은 지금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일단 비과세 요건은 갖춰야 되고요. 그쵸. 예를 들어 뭐 네. 조정대상 이상 지역이면 2년 거주를 해야 되고 그렇죠. 네. 비조정 같은 경우 이제 2년 보유를 해야죠. 일단 이게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네. 아까 얘기했던 그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은 그걸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네. 입주권.
그 입주권을 사는 거예요. 입주권은 이제 주택수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입주권 자체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그래요? 예, 그건 이제 토지, 그러니까 건물이 다 멸실됐다 보니까 입주권 자체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데 다른 주택과 있을 때는 주택수의 개수에 그렇죠. 포함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주택자가 입주권을 사면은 2주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특례제도, 소득세법 특례제도가 있는데, 네. 내가 입주권을 사면 이 입주권이 나중에 새 아파트로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새 아파트로 바뀌면 세대원 전원이 네. 이 새 아파트로 바뀐 곳에 들어가서 네. 1년만 거주하면 네.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이게 새 아파트가 된 2년 내에만 팔아도 비과세가 돼요. 오, 그래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네. 제가 이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입주권을 샀어요. 네. 그럼 보통 관리처분에서 뭐 이주하고 이제 멸실하고 그러면 입주까지 한 5년 걸린단 그렇죠. 말이죠. 네, 평균 5년. 예, 5년 걸리면 그 5년 동안 이 아파트도 그렇고 입주권도 그렇고 계속 비과세예요. 하다가 5년 뒤에 이게 새 아파트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살다가 이쪽으로 다 이사를 다 하는 이사요? 거예요. 가족 전원이? 전원이, 세대원 전원이. 네. 그리고 나서 이걸 바로 팔아야 되느냐? 네. 아니에요. 이게 완공된 다음에 2년 내만 팔면 되니까 그러면 이게 최장 한 7년 정도 나올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7년을 말씀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재 1주택이 있고 자금 여력이 좀 있다라고 하시면 네.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세테크하면은 좋으신 것 같고 네. 이제 관리 처분이 낮다 하더라도 아직 그 뭐 예를 들어서 다세대인데 네. 관리 처분이 낮다 하더라도 아직 멸실이 되지 않았으면은 취득세가 중과인데 네. 이게 이제 멸실이 되면 토지가 되다 그렇죠. 보니까 취득세는 이제 4.6%만 내면 되고 종부세도 안 내고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이런 방법도 있군요. 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즘 이제 그러면 이제 1주택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1주택 이상, 막 2주택, 3주택이신 분도 꽤 많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뉴스에 보면 다주택자들이 자녀한테 이렇게 증여를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10억, 20억짜리 증여하면 또 증여세나 또 취득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부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자녀들 명의로 좀 이렇게 재개발을 될 지역에 낡은 주택, 좀 저가로 들어갈 수 있는 데들도 많이 들어갔는데 요때 이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썩 좋은 건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주의할 점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요즘 막 썩빌 네, 썩빌. 네. 썩빌 그다음에 썩은 아파트 네, 썩은 상가 썩빌 썩상 썩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뭐 조금 다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2주택 정도는 나중에 노후를 생각했을 때 네. 저는 지금은 뭐 정부에서 굉장히 적폐 취급을 당하지만 개인의 뭐 행복이나 그런 뭐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위기도 오고 그러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거로부터 나를 좀 지키려면 저는 그래도 2주택은 좀 필수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예. 맞습니다. 요새 이제 워낙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니까 그 자녀 증여용으로 해서 그냥 재개발 예정지에다가 그냥 빌라 같은 거를 사는 경우를 많이 봐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 그게 사실 재개발이라는 게 이제 그런 정비 예정 구역인데 보면은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 검토도 하지 않고 있는 네. 그냥 낡은 빌라를 사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아파트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아파트가 돼서 나에게 그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큼 가는 데에는 너무나 시련도 많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걸리죠. 20년, 30년. 그렇죠. 그리고 가장 그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사업이 진행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렇게 추천한다고 해서 그런 썩은 빌라나 이런 거를 사시면 네. 나중에 조금 힘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정말 가진 돈이 딱 요거밖에 없는데 난 이거를 해야만 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저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라고 해요. 확인을 꼭 정말 여기가 계획에 잡혀 있는지 네. 아니면 요즘 공무원분들 찾아가면 친절히 응대를 다 해주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냥 뭐 자녀 증여용 뭐 집값도 또 100년, 1000년 계속 오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좀 주의하시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그냥 재개발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막 그림 그려가지고 네. 화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화가. 막 그림 그려가지고 띄우고 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기본적으로 최소한 어떤 그 지역에 어찌 보면 이제 사이비 전문가의 말만 듣지 마시고 꼭 지자체 공무원 요즘 친절하잖아요. 네, 잘 하면 가르쳐줘요.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재개발로 가는 건지 또 구역도 지정돼 있지 않은데 이제 구역 지정된 곳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정 구역이라고 또 그런 검토도 전혀 안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죠. 막 뭐 이제 구역을 지정하려고 막 네. 동의율이 75% 거쳤다라고 네. 하면 그냥 그 말만 믿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 실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자치구, 네.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지방자치단체를 가요. 네. 그래서 정말 여기 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동의율이 실제 그렇게 거친 게 맞는지, 그럼 거의 다 답변을 공무원들이 거짓말 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필터링은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확인을 안 하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 믿고 투자하신 분들이 거의 10명 9이에요. 아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